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제1회 미니 글쓰기 이벤트 내 인생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별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직 달에 가본 적은 없지만요. 아직 화성에 가본 적도 없지만요. 이 행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당신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기를, 많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렌토는 제1회 미니 이벤트 원고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뚜뚜뚜뚜. 오늘 첫 번째 원고는 실물가 TV 목사님의 5월의 동산이라는 시입니다. 실물가 TV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세요.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 댓글에도 썼어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들어보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촉촉한 봄비와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목사님의 찬양과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영상 페이지에 보시면 연주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역과 라니 아내의 축제라는 5분 36초짜리 동영상이 있거든요. 정말 훌륭해요. 꼭 들어보시기 권해드려요. 그 정도 연주 실력이면 거의 프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시면 고요하고 겸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렌토가 보기에는요, 정말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실물가 TV 목사님입니다. 5월의 동산. 5월에는 따스한 사랑이 듬뿍 내렸으면 좋겠다. 5월에는 코로나19의 고통과 슬픔을 잊고 꽃길 속을 거닐며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푸른 여름을 기다리며 꽃을 노래하면 좋겠다. 행여 삭막한 날이 지속될지라도 즐겁고 소망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5월에는 갖가지 꽃들이 모양과 색과 향을 발리 피우며 어울림의 노력을 펼치겠지. 너와 나는 사는 곳이 다르고 생각과 목소리와 소망이 달라서 5월에는 서로 어우러져서 사랑하며 나누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시원고를 보내주신 선생님은 갓순샘 영어학당 운영하시는 좋은 선생님 또는 갓순샘입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금발머리로 나오시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갓을 쓰고 나오셔서 영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교육에 그 내공이 느껴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 속에서 아주 정확하고 딱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갓슨쌤 영어학당에서는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제가 아는 것도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다시 배우고 갑니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는 갓슨쌤 영어학당에서 한번 반복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예일대에 입학한 감동 스토리라든지 또 중고등부 영어 수학 내신 대비를 논한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갓슨쌤 영어학당의 갓슨쌤의 원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약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후문을 지나다가
달고나를 팔고 있는 농화분을 보고서 생각나서 적어본 시입니다. 제목 달고나. 나이 45. 초등학교 후문에서 멈춰 섰다. 놓쳐버린 추억의 편린을 사기 위해 개당 700원, 2개 1,400원. 그 맛 참 달고나. 쪽자, 똥과자. 그래, 그땐 그리 불렀다. 빈 호주머니 훑으며 옹색한 가난과 자존심을 삼키며 지나던 국민학교 후문 기퉁이의 떼끼고 짧은 그 아해는, 40이 훌쩍 넘은 그 아해는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달렸다. 말 못하는 저 농아 할아버지는, 저 파일럿은 능숙한 솜씨로 내 삶 속으로 왔다. 순간 음성 언어는 공중으로 흩어져 힘을 잃고 두어 번의 손가락짓과 주름진 미소가 배 나온 벗겨진 처진 중년의 아이에게 달디단 시공을 눈앞에 선사한다. 그래, 이 맛이다. 달고나, 달고나. 갓순샘 영어학당의 갓순샘의 달고나 소개시켜드렸고요. 미니 글쓰기 이벤트 땡그리의 모두 다 수집입니다. 저는 땡그리님을 유튜브 실방 가운데 우리 모여 통기타로 찬양해요 라는 글자에 우통찬 라이브 심에서 이원영 장로님이 채팅창을 읽으시더라고요. 아, 땡그리님 오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저건 뭐야? 또 이름이 우째 땡그랑 소리 날 것 같잖아. 땡그리야? 뭐 땡그리가 뭐지? 하고 처음에는 그 낯선 이름에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채널에 들어가서 너무나 인상적인 2개의 영상을 그날 만났어요. 하나는 친구야 학교 가자라는 영상이었는데요. 14분 29초짜리 영상인데요. 땡그리님이 그때 그 시절 친구야 학교 가자 그것을 대구 남부 도서관 전시실에 전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추억을 불러일으켰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짐바브웨 100조 달러 영상인데요. 아프리카의 나라 짐바브웨 100조 달러 지폐를 땡그리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2010년도에 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5만 원, 2021년도에는 10만 원, 2022년도에는 15만 원으로 그 짐바브웨 100조 달러짜리 지폐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의 최고 고액권 동그라미가 14개 붙어 있는 그 돈을 보면서 야,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돈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수집의 독특한 세계가 땡그리의 모두 다 수집에 가면 있습니다. 땡그리님께서 아주 짧은 글짓기를 보내주셨어요. 요즘 매스컴에서 흰남노와 매미를 비교하니까 매미가 발생한 2003년도가 생각나네요. 2003년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였죠. 궁금하시죠? 첫째, 2003년도 8월에 취업한 회사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벌써 20년 근속이 다 되어 가네요. 둘째, 2003년도 8월에
인터넷으로 만났었던 여자친구가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땡그리의 모두 다 수집입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서 즉흥적으로 이행시를 하나 보내셨어요. 추석날 100년 만에 큰 보름달을 바라봐도 추억이 생각나고,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봐도 추석과 함께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땡그리의 모두 다 수집 방송 구독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목사님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름을 발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글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식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식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이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함을 경험했다. 지난 일이 떠오른다.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5학년인 초딩 아들이 보이질 않았다. 나중에 차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화도 나고 실망이 됐다. 목사 아들이 전도 한 번 못하다니 아이에게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지만 나는 적잖이 실망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도 마치고 오페어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밤새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 요리도 하고 수영과 축구와 테니스를 배우는 모습을 본다. 어제는 아들과 근처 운동장에서 20여 년 만에 공을 찼다. 하룻밤을 자고 나니 장단지가 쑤시고 아프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알아서 운동도 하고 공부하며 자기 길을 모색하고 그 일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니. 그때 야단 안 친 게 아니 못 쳤다고 봐야지. 얼마나 다행인가. 아들의 미국행을 축복한다.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알고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 글의 내용에 보면은요, 오페어로 미국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페어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를 가르치고 놀아주고 차로 등하교시켜주고 이로써 생활비를 벌고 주거지를 제공받음이라고요. 아마 아드님이 9월 8일 날 출국하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앞길에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행복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글 보내주신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SNB 자연과 삶님의 채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채널을 찾아 들어가면은요, 첫눈에도 너무나 예쁜 새들의 영상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SNB 자연과 삶님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시는 과학자이십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운 정원, 호수, 강가 등에서 찍은 새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반인이 찍은 게 아니라 BBC 사진작가가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영상들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SMB 자연과 삼님이 보낸 글 진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가난하던 유학생 시절 저를 믿고 따라와 어린 두 아이 기르며 고생하던 집사람이 안쓰러워 평범한 흑진주가 달린 목걸이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30년이 넘은 지금 이 진주 목걸이를 살펴보니 어렵지만 다정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던 흑진주를 살펴보게 되니 그 모양이 신기하고 색이 보기 좋아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보석 중에 살아있는 생물이 만들어내는 보석이 거의 없는데 특이하게 상처를 낼 만한 돌 조각 같은 이물질을 삼킨 조개가 그 아픔으로 인해 고통을 주는 이물질을 분비물로 덮고 덮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진주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돌조각 같을 수 있는 유학생 남편과 함께하는 어려운 뒷바라지의 삶을 인내로 견뎌내며 사랑과 따뜻함으로 덮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낸 집사람의 손길이 진주의 모습을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심장의 질환으로 평생을 어려움 속에 지내는 자매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육신의 고통을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덮으며 사시는 모습이 아름다우신 자매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변 사람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키워나가고 계시는 진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진주들이 모이고 연결되어 전국에서 사용할 만한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진주 상인이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진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주 조개가 돌 조각을 덮고 덮어 진주를 이루듯 아마도 이 진주는 돌 조각 같고 가시 같은 죄인된 우리들을 피로 덮고 십자가로 덮으셔서 용서와 구원의 진주를 만들어내신 예수님을 뜻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진주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참 진주됨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국에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큰 진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문을 이루는 진주가 세상의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를 지녔음이 신기합니다. 이 또한 우리를 십자가와 피로 덮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구원의 은혜가 크기에 이를 상징하는 진주도 이처럼 신비하리만큼 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묵상을 통해 저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 어려운 삶이 제공하는 가시들을 인내와 믿음과 사랑으로 덮어 천국을 장식할 진주를 키워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름다운 글을 보내주신
SMB 사연과 산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소개할 원고는 은준인 TV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채널을 가지신 김관열 선생님이신데요. 드럼에 도전하시고 드럼 연주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드럼체 돌리는 걸 하루 종일 연습하셨다는 선생님. 드럼체를 멋지게 돌리는 그 연습을 하시면서 그리고 저는 그 연습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준이 선생님 강의도 좋아하고요.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드럼 연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은준인 선생님 원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나에게 준 선물. 설렘 가득 안고 렌토의 오디오 책방에 녹화합니다. 항상 따뜻함이 가득한 이곳 렌토의 오디오 책방에서 좋은 기획을 하셨다기에 그냥 주섬주섬 몇 자 남겨봅니다. 오늘 제 글의 타이틀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랑 연계된 코로나19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 정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공기업에서 35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3년 반 전에 정년퇴직을 하였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은퇴 준비를 하던 중 저 같은 퇴직 예정자들을 이끌어줄 은퇴 준비에 대한 실전 가이드라인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 고민하다 은퇴 준비에 대한 실전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약 2년간 직접 체험을 통해 습득된 경험을 토대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축약어인 은준인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난생 처음 책을 출간하니 너무 기뻤고요. 또한 이 책을 통해 여러 기업체, 공무원, 일반 시민들이 초청해 주셔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는 준비 과정에서 공공기관 직무 전문 면접관 1급 자격증 등 총 1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핵심 브랜드가 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강의를 통해 인생 2막을 정말로 신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은퇴준비 실전 전문가로 평가받아 은퇴준비 전문 강사가 되었고 또한 그동안 준비해왔던 안전교육 지도사 전문 강사,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전임 교수, 평생학습대학 전임 강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현직에 못지않은 바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정말 신났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의 출현이었습니다. 곧 끝장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이 바이러스는 장기간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고요. 저에게도 또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시 예정되었던 70여 개의 강의가 모두 취소되었고 새로운 강의는 당분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암울한 심정 속에 제 개인 사무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함께 겪는 고통이라 내색할 순 없었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답니다. 언젠가는 곧 풀려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정말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래,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자. 내가 가장 하기 어렵게 느껴진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자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코로나19는 저에게 뜻밖의 새로운 큰 선물을 2개나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1인 유튜버 되기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유튜브를 공부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지만 독학으로 4개월에서 5개월을 진행하니 개념이 잡히고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고 실제 동영상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처럼 나이를 들은 사람들도 쉽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유튜브 강의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고자 17강의 영상 강의를 올렸고 특히 최초로 유튜브 맵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한눈에 유튜브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정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단계이지만 이제 구독자 1만 명을 가진 유튜버로 발전하였고 은준인 TV라는 채널명으로 진행하다 최근에는 제가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영상을 주 종목으로 하기 위해 은준인 TV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채널명으로 변경하여 벌써 10회를 올렸고요. 저의 취미로 하고 있는 드럼과 숄더 키보드의 악기 연주 분야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분리하여 뮤직 은준인 TV라는 새로운 자매 채널을 갖게 되었습니다. 1인 유튜버가 된 거죠. 이것이 코로나19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한 신중년 인생 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에 공모하였는데 운 좋게 뽑혀 큰 상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MBC 전국 캠페인 방송과 교통방송 등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는 정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나에게 준 2번째 선물은 작사가입니다. 평소 노랫말 짓기에 관심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진행을 못했던 저의 목표에 가감히 도전하여 작사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년 퇴임식 날 그동안 내조를 해준 아내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마음먹고 노랫말을 지어 작곡을 붙이고 보컬을 붙여 나의 최초의 음반인 내 안에 있는 내 아내라는 노래를 만들어 아내에게 선물하였답니다. 그 음반은 지금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기적처럼 어렵게 얻은 쌍둥이 아들을 위해 5개월간 준비 끝에 랩을 만들어 타이틀을 미라클이라 하여 아이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이 랩도 제 채널 은준인 TV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3번째로 작시하여 음원을 낸 노래인 경주 아리랑이 히트되어 올해 6월 8일 경주 시민의 날 행사에서 메인송으로 불려지게 되어 이제는 신라의 달밤에 이은 경주를 대표하는 시민의 노래로 경주 아리랑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웃긴 사건은요. 곧 시상식이 거행될 제1회 정기문 추모예술제 작사 공모전 전국대회에서 제가 제출한
얘기소라는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곧 새로운 노래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상금이 제법 많아 아내가 많이 좋아하네요. 정기문 선생님은 바다가 육지라면 등 천여 편을 작사하신 유명한 작사가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1인 유튜버 되기와 작사가 되기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나의 인생 역사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나갈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코로나19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과거의 현직 때 타이틀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준비와 도전의 과정을 거쳐 만든 지금의 타이틀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퇴직 후 나이 60부터 만든 나의 타이틀이 제 모습이자 저의 미래인 것입니다. 은퇴준비 실전연구소 소장, 1인 유튜버 은준인 TV, ART 코치 국내 1호, 은퇴 전문 작가, 공공기관 직무 전문 면접관, 안전교육 지도사, 평생학습대학 전임 강사, 그리고 전문 작사가가 저의 현재의 타이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이 전개될지 저 자신도 모르겠지만 제 저서 은준인에 나오는 끝도 삶처럼 끝없이 도전되는 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도전은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준인 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되었던 부분이요. 자기가 예전에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창창했던 젊은 날에 그 타이틀을 모두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이 현재에서 다시 준비하고 또 도전하는 모습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은준인 TV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응원합니다. 그리고 작사가로서 새로운 길을 가시게 된 은준인 TV 김관열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작사 많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윤희 선생님의 원고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이 주는 행복. 렌토님의 미니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떤 글을 써볼까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제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주제로 써보려 합니다. 제 가족은 남편과 외동이 아들 하나, 이렇게 세 가족으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은 이희수라고 해요. 지금은 어엿하게 21살 청년이 되어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하고 있고 전역을 11월에 앞두고 있답니다. 군 생활도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씩씩하게 즐겁게 군 복무를 잘하는지 대견하기만 하답니다. 자, 이제 울 아들 희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려 50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의지의 한국인. 희수가 초등학교 때 통통하더니 중고등학생 시절 때까지 뚱뚱해져서 고도 비만으로 120kg 이상의 체중까지 나가게 되어 학교 친구들에게 돼지라고 놀림도 받고 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빈참받고 마음에 상처가 깊었는지 고3 수시 응시를 마치고 난 뒤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개인 PT를 받게 해달라고 저와 남편에게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같이 집 근처 헬스클럽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수와 상담한 트레이너 선생님은 바디빌더 대회에서
1위를 한 분으로 근육질 몸이 환상이더라고요. 트레이너 선생님은 희수가 아직 학생이라 의지도 약할 것 같다고 아무리 많이 감량을 해도 10kg 정도 감량 정도밖에 못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희수는 그런 기대와 달리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장에 다니며 지도를 받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열심히 개인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다이어트 음식 전문 사이트에 주문을 해서 닭가슴살과 칼로리가 낮은 음식으로만 음용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치킨, 아이스크림, 밀가루 음식 등 모두를 끊고 절제하며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1년 안에 120kg에서 70kg까지 감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량 후 바디 프로필에도 도전하여 멋진 근육의 몸을 만들며 그동안 빅 사이즈만 입었던 옷들을 버리고 입고 싶었던 맵시 있는 옷들을 입기 시작했고 여자 친구까지 생기더군요. 트레이너 선생님도 희수의 노력과 체중 감량에 놀라워했고 이렇게까지 무려 50kg 이상 감량한 제자가 없었다며 헬스클럽 입구 배너에 희수의 사례를 사진으로 올려 광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하고 대견한 아들이지요. 제 아들이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난 후 지금까지도 체중 유지를 위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이클을 타고 운동에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체중 관리와 몸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일이든 못할 게 없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군 생활도 인내 있게 참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의 마인드로 입대했었어요. 군 생활 내내 지금까지도 부대 안의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종종 소식도 전해오고 근육질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곤 한답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이지요. 자랑할 만한 아들임이 틀림이 없지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 멋지고 대견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아들. 무뚝뚝한 남편과는 달리 애교도 많고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와서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살갑게 구는 아들이 있어 행복하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서 예쁘게 포장한 꽃다발을 내밀며 엄마 사랑해요 하며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선물도 챙기며 감사의 편지를 써서 또 다른 감동을 주는 남을 챙길 줄 아는 감성이 풍부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저에게 표현해주는 사랑한다는 말과 행동이 그동안 어색하고 인색했던 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과 표현을 저도 하게 되더군요. 자식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고, 아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있답니다. 유머가 풍부하고 미술, 음악을 좋아하는 감성이 풍부한 아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고등학생 때까지 학교의 상담 기간, 교무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 모두 휘수를 개그맨 시키라고 유머도 풍부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라고 한결같이 얘기하셨어요. 대인관계가 좋고 어디든 적응력도 뛰어나다고 학교생들이 칭찬해 주었어요.
또한 그림 그리기도 좋아해서 한때는 미대를 가볼까 고민해 보기도 했었고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서 피아노 레슨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받았어요. 피아노 선생님을 누나처럼 따르며 좋아했고, 좋아하는 곡을 치면서 노래 부르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노래 부르기도 좋아해서 학교 축제 때도 장기자랑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했고, 담임 선생님과 같이 듀엣으로 트롯 장기자랑도 해서 꽤 많은 박수도 받았답니다. 물론 단점과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자랑에 팔불출 같지만 너무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랍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아들만 생각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겠지요. 얼마 전에 아가텔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한국인 마술사 이효진이 결승전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이효진의 마술은 단순한 마술이 아닌 창의력이 아주 뛰어나고 마술을 예술로 승화시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정말 모두 이효진님의 아가텔 영상 꼭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제 아들 휘수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창의력을 발휘해 나가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아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렌토 구독자 여러분, 20대, 30대 젊은 청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로 출산 감소율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회사 CEO인 일론 머스크도 트윗에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로 한국과 홍콩이 가장 빠르게 인구 붕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더군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주는 행복도 크지만 두 사람의 분신인 자녀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와 교감하는 행복, 태교하는 행복, 출산해서 자녀를 키우며 자녀가 주는 행복은 얼마나 큰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만이라도 가져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제게 아들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렌토님과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재미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화이팅입니다. 어머, 김윤희 선생님, 글 재미있게 읽었어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120kg에서 70kg으로 50kg을 감량하고 유머가 있고 그리고 꽃을 사들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희수, 저도 정말 부럽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글 보내주신 김윤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미니 글쓰기 이벤트 함께 해주신 분들, 특히 제게 글을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렌토의 오디오 책방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함께한 저는 렌토입니다.